안녕하세요. 서귀포시 양승철 소아청소년과의원 양승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행기를 탔을 때 이 귀가 아프는 증상을 한 번씩은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이 비행기를 탔을 때 왜 귀가 아픈지, 그리고 이것을 예방하는 방법이나 치료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오늘은 사진으로 보는 소아청소년과 질환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는 이제 성인에게도 모두 해당이 되는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비행기를 탔을 때 이제 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항공성 중이염이라고 그러는데요. 비행기가 특히 이착륙할 때 귀가 멍하거나 아픈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행기 내에 압력 저하나 상승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비행기의 기내 기압은 0.7에서 0.8 기압 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륙 시에는 비행기 안의 기압이 갑자기 낮아지면서 고막이 팽창을 하게 되고 통증을 유발하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착륙 시에는 비행기 안의 기압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고막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통증을 또한 유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하면 고막에 출혈이나 물이 찰 수도 있고요.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도 이런 비슷한 증상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진을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여기가 고막이고요. 고막 주변에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것이 출혈 자국입니다. 고막에 통증이 있고 난 다음에 출혈이 있는 상태이고요. 이 사진도 보시면은 이렇게 고막 주변과 고막에 이렇게 출혈이 있었던 흔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의 경우는 대부분 비행기 안에서 귀에 통증이 있었다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행기를 타고 난 다음에 귀가 아파서 병원에 내원한 경우인데요. 이것은 아주 급성으로서 피의 색깔이 진짜 빨갛게 그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색깔이 약간 거무스름한 것은 출혈이 일어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앞쪽에 보면 이렇게 출혈이 있었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왼쪽 귀인데요. 이쪽과 이 뒤쪽으로 출혈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행기를 타게 되면 기압 때문에 이제 고막이 손상을 받아서 출혈이 일어나고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는데요.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거나 할 때도 이런 비슷한 증상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고막에 통증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어떤 것을 하면은 이런 통증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요. 이쪽에서 귓구멍이 있고 웨이도를 지나서 여기 고막이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고막 안쪽에서 중이라 그러는데 이 중이에서 목 쪽으로 유스타키오관, 우리말로 이관이라 그러죠. 이관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환경이라면은 고막에 압력이 들어와서 고막이 밀리게 되면 이쪽으로 공기가 빠지겠죠. 그리고 기압이 낮아져서 이 고막이 팽창을 하게 되면서 통증이 오게 된다면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거나 원활하게 통과가 되면은 고막이 끌려 당겨지거나 밖으로 당겨지거나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관이 귀에서부터 목 뒤쪽으로 여기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 콧물이 많이 나게 돼서 이 이관이 막히게 되면은 귀의 통증이 유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관이 막히면 이 공간은 비어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꽉 막힌 공간이 되면서 고막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관을 잘 조절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껌을 씹거나 사탕을 빠는 것도 이런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유를 하게 되면 이것이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증이 왔을 때 완화시키는 방법으로는 아래턱을 이렇게 양옆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관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공기가 드나들 수 있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을 삼키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제 음식물을 먹는 것도 이관의 통기를 도와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도 안 될 때에는 발살바 매뉴버라 그래서 발살바 법이라 그러죠. 삼키는 것이나 무슨 턱을 움직이는 것이나 이런 걸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코를 이렇게 막고 입을 이렇게 담은 다음에 코를 통해서 숨을 내쉬는 행동을 하게 되면 입에서부터 공기가 차면서 이관으로 공기를 이렇게 밀어넣게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안의 압력을 높여주면은 이 이관을 통해서 공기가 중위 쪽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공기가 밀려 들어가게 되면서 이관을 열어주고 여기 공기가 밖에 공기에 기압하고 같아지면서 고막의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코가 차서 이 이관이 막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감기에 걸려서 코가 막혀 있다면 코를 미리 풀거나 제거를 해야지 이런 귀의 통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렸다거나 비염 증상이 있다거나 축농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발살바 매니버를 너무 또 심하게 하게 되면 오히려 코가 이관 안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더 증상을 악화시키고 더 꽉 막히게 하는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해열 진통제를 일시적으로 복용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발살바 매니버를 설명한 그림인데요. 숨을 들이쉬고 코를 막고 입을 닫는다. 그래서 숨을 들이신 다음에 숨을 밀어내면서 15에서 20초간 버틴다. 그래서 하고 15에서 20초간 버티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발살바 매뉴버가 어떤 의학적인 질병이 있을 때 쓰는 방법이냐면 빈맥이 있을 때 빈맥을 안정시키는 그런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너무 빨리 뛸 때 이 심장의 박동을 진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런 발살바 매뉴버를 하게 되면은 심장 맥박이 안정되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심장 질환이 있을 때 하는 방법이고요. 심장 질환이 아닌 이렇게 귀가 막히거나 통증이 있을 때 이 발살바법을 함으로써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염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비염약,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비점막을 수축시키는 슈도에페드린 같은 것을 미리 복용을 하면은 이관에 콧물이 차지 않고 그리고 점막을 이제 수축시킴으로써 이관이 붓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염이 있는 환자는 그 전날과 아침에 미리 비염약을 꼭 먹어 두시고 그리고 코 스프레이 같은 것을 뿌려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코 스프레이는 스테로이드 코 스프레이나 아니면 항히스타민제가 같이 포함된 그런 코 스프레이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트리빈과 같은 그 비점막 수축제가 있죠. 그 비점막 수축제를 뿌리시게 되면은 이것이 코 막힘을 완화시킴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점막 수축제는 너무 자주 오래 사용하게 되면 코 점막이 굳어져서 영원히 코가 막히게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는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을 다 취했는데도 귀가 먹먹하고 통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고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여행철이라서 비행기를 많이 타시게 되겠죠. 비행기를 타기 전에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콧물을 관리를 잘 해주시고 비행 전에 코를 꼭 풀고 타게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준비를 잘 하셔서 이제 비행기를 타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